제주도의 땅, 이게 상대방 변호사님이 제정신 차리고 소송을 하고 있다면 이거를 못 찾아낼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명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사건 관련해서 재산분할 이야기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재산분할에서 좀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하시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자꾸 문의하시는 것 중에 좀 대표적인 것들을 추려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 하는 뻘짓이라고 좀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재산 분할을 할 때 가장 많이 또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제가 계좌에 혹은 뭐 이만큼이 있고요, 주식이 이만큼이 있는데 이런 거를 다 처분해서 다른 사람 계좌로 옮겨놔도 될까요? 뭐 저희 부모님이나 뭐 저희 형제나 저희 지인이나 이렇게 돈을 좀 빼놓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행동은 굳이 하지 마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이혼 사건 전후로 해서 그렇게 빠져나간 금원이 있다, 이런 거는 이혼 사건 중에 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이라는 것을 변호사들이 다 하게 되고요. 결과가 도착을 하는데 입출금 내역이 다 나와요. 그렇게 되면 이혼 사건이 만약에 12월 1일에 있었는데 11월 15일에 미리 돈을 3천만 원, 5천만 원 뭐 이렇게 다른 데로 빼버렸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요, 변호사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부부 공동재산으로 산입을 해서 계산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요. 재판부 당연히 이거를 받아들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혼 사건 전후로 해서 돈을 다른 데로 빼놓는 행위 굳이 하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혀 유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새롭게 빚을 지는 행위를 막 하시려고 하십니다. 우리 의뢰인은 뭐 제가 말리면은 안 하겠지만 상대방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는 거를 제가 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혼 사건 중에 아니면은 그 이혼 사건 또 전후로 해가지고 제가 사실은 친구한테 5천만 원 빌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차용증이 있습니다 이러고 친구랑 짠 다음에 친구 도장을 찍어서 차용증이랍시고 이제 주십니다. 그러고 사실은 나한테 채무가 5천만 원 있는 거니까 이것도 내 재산분할 대상으로 산입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이거는 당연히 보면 느낌이 옵니다. 판사님도 느낌이 오십니다. 딱 금융기관에서 증명서를 떼면 확인이 된다, 그런 게 아니고 친구, 부모님한테서 갑자기 이렇게 생긴 빚이다, 액수가 5천만 원, 막 1억 원, 이게 다 빚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신다면요, 그게 받아들여질 여지 적다고 보셔야 합니다. 갑자기 그렇게 왜 빚을 지게 되겠어요? 합당한 이유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빚을 졌다고 주장하는 때에 돈을 받은 게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자를 준 게 있다든지 아니면 차용증이 굉장히 정교하게 잘 되어 있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 굳이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재산 목록 작성할 때 허위로 작성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따로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혼 사건에서도 굉장히 의미 없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재산 목록에서 내가 사실은 저기 제주도에 땅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 배우자가 모른단 말이죠. 내가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거라서. 그러면 내가 굳이 부부공동재산 아니니까 이거 적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은닉행위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적으라는 게 재산목록 작성이잖아요. 근데 제주도의 땅, 이게 상대방 변호사님이 제정신 차리고 소송을 하고 있다면 이거를 못 찾아낼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부동산 다 찾아내고요. 저희도 그렇게 해서 저기 지방에 있는 땅, 우리 의뢰인의 상대방은 이거는 절대로 부부공동재산이 아니다, 이거는 내가 부모님한테 받은 거였고 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지만 저희가 분할 대상으로 삼은 경험도 있습니다. 감정까지 해가지고 토지의 액수를 확정하기도 했었고요. 은닉하려고 한다고 해서 은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재판부에 안 좋은 이미지를 줄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사실 재산 목록을 성실하게 작성하지 않았다는 인상을 주니까요. 이런 것도 주의하셨으면 합니다. 재산분할 당연히 이제 변호사님의 조언대로 하시고요. 우리 의뢰인들 보아도요, 한 번에 이렇게 뭐 완벽하게 하시는 경우는 좀 드문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다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다시 해주세요 하면 귀찮아하지 마시고 변호사님이 조언해 주시는 대로 재산 목록 성실하게 작성하셔서 소송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